완전 사관 학교 선생님 아니되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정아 내가 아주 얌전하게 잘 안고 있어. 괜찮지? 네, 다리도 딱 가리고 최문정 선생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오늘 아, 제가 사실 잘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잠깐 발목에 모기가 물렸나 본데 잠깐만요. 아, 산모기는 너무 강합니다. 좀 맘 놓고 긁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 진짜 가려운데요. 이거 긁으면 안 되죠? 그,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다거나 뭐 만나자 약속을 한다거나 그러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 일정에 방해가 될까봐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혜정이라고 저희 KBS에서 만난 작가님들하고 진짜 많이 친하고 좋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진짜 많아요. 3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친한 분이 한 10분 계세요. 뭐 나돌숙 작가님도 그렇고 박유정 작가님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혜정이도 그렇고 장소연 작가님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장소연 작가님도 그렇고 뭐 진짜 좋은 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면 뭐든지 막 문제 생겼을 때 딱 전화할 수 있는 새벽 1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혜정이는 특히 이제 동갑이라 반말하거든요. 야, 혜정아! 막 이렇게 저 반말을 잘 못하는데 혜정이는 반말을 해요. 그래서 혜정아,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반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전 좀 성향이 그런데 이금희 선배님이나 저나 서로 존댓말 하거든요. 아무리 좋아하고 친해도. 근데 혜정이는 진짜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혜정이랑 이제 자주 저는 되게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또 민노영 PD님이랑 우리 혜정이랑 또 친해서 혜정이가 그럼 민노영 PD님이랑 같이 만나자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정리하게 되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KBS 일라디오의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 프로에 처음으로 불러준 게 이제 혜정이고 또 민노영 PD님은 이주영의 인문학산책에서 요가를 인문학으로 처음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거를 막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박유정 작가님하고 그래서 박 작가님하고는 또 되게 친한 게 매주였나? 매일이었나? 하여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프로 매주였던 것 같은데 밤 12시에 끝나는 10시에서 12시 프로였나 그랬는데 끝나면서 가면서 저 차가 없었으니까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계속 이제 상의하고 다음 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주제를 막 정하고 선생님 오늘은 이게 좀 더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게 좋았어요. 그럼 주제를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박 작가님하고는 정말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민 PD님이 그 아이템을 이제 계속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이주영의 인문학산 책에 요가를 인문학으로 넣어주신 게 처음에 그 민노영 PD님하고 박유정 작가님이기 때문에 민노영 PD님이 PD니까 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하는 감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영 PD님한테 요가 하시는 분들은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요가 인문학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가 이러면 다이어트, 요가 이러면 살 빼는 거, 요가 이러면 건강 아이템 이게 다였거든요. 그럴 때 민노영 PD님이 그냥 경전, 뭐 마음 다스림 이걸 우리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팍팍 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중간에도 또 불러주셔서 짧게 하는 것도 또 하고 이번에도 또 불러주셔서 3번인가 4번인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한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계속 불러주시는 거죠. KBS에서 일라디오는 이제 좀 약간 메인인데 그 일라디오에서 그렇게 저를 이주영의 인문학산책에도 불러주시고 새벽에 하는 3분 명상 프로에도 이제 저가 혼자 나가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아이템도 또 만들어서 박유정 작가님하고 또 불러주시고 이번에도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이템에 또 불러주셨는데 그 인연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셋이 만난 거예요. 근데 민호영 PD님은 그렇게 그랬지만 이렇게 뭐 외부에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서로 바쁘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그 미국에서도 석사인가
1 년인가 또 뭐 하시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환경공학과 나오셨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요.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셋이 다 그런 혜정이랑 그런 스타일이니까 정말 이게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 선생님 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해서 목차를 잡으시면 저희한테도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목차 보고 우리 책 내는데 같이 한번 힘써 보시죠. 막 이런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냥 책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막 그 정도로 머리가 그냥 브라이틀리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계신 지식도 많고 그 사이에 또 저희끼리 민노영 PD님 읽은 책이나 제가 읽은 책이 또 겹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게. 맞아요. 거기에 그 내용 나왔죠. 막 이러면서 책 내용을 같이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그런 PD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카페에서 한 3-4시간을 셋이 얘기하고 뭐 말을 다 못했네. 그럼 만나서 우리 한 구정 때 한번 또 한번 만날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못다한 얘기는 그때 9월에 더 뭐 이러면서 헤어질 정도로 얘기가 아주 잘 통하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내 이거 교복으로 계속 입고 있다가 벗지도 못하고 진짜 시원해 가지고요. 오늘은 또 그 30년 지기 원종이라고 대학교 다닐 때 원종이가 유원종이고 제가 원정혜잖아요. 그러면 연대 동기인데요. 숙대 연대 서클 동기인데 뭐 막 그랬어요. 유원종해, 유원종해 막 이래서 나 원정혜야. 그럼 그러니까 유원종 정혜 이러니까 합하면 유원정혜지 막 이래가지고 둘이 거의 남매냐 막 이럴 정도로 그때 원종이가 되게 뽀사시아 있고 저는 뽀동뽀동 살이 막 81kg 나갔으니까 근데 둘이 그렇게 잘 다녔어요. 63빌딩에서 그 부모님들이 두 분이 막 그 체육센터 막 다니실 때 전 또 거기서 요가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새벽에 7시에 만나서 같이 새벽에 둘이 밥 먹고 둘이 손잡고 영어 학원 막 강남에 가서 하고 어떤 날은 옷 입는 색깔이 막 같아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원종이가 이제 결혼할 여자분 만나고 저는 그때 애인이 있었을 때니까 넷이 만나가지고도 막 되게 친해서 우리 나중에 애 낳으면 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있으니 원종이는 아들 둘을 낳아서 이제 막 시험 보러 올 때도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가 숭실대인데 큰아들이 숭실대에도 시험을 보고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저희 집에다가 집을 그 아파트 있는데 야 원정혜 나 거기에 차 세우고 간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친구인데 항상 원종이의 불만은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너 나한테 왜 연락 안 해? 뭐 저 10년 20년 동안도 연락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면 그래 그럼 만나든지 그러면 뭐 만나면 또 싸워요 그렇게 틱틱이. 근데 오늘은 안 싸웠어요. 사이좋게. 그래서 원정아 어디서 만날까 모르는데 약간 어느 정도로 유치하면 원정이가 걔 제 거 유튜브 본다 그랬는데 나 차가 커서 그래서 근데 뭐 약간 이런 차가 뭔데? 그러면 뭐 벤츠인데 좀 커. 그래서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이따 보자. 막 약간 이런 유치찬란한 왜 이거를 방송도 못할 만한 그런 대사들을 늘 얘기해요, 둘이. 그리고 만나면 서로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이중인격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 방송에선 얌전히 하더라. 나한테만 잘난 척하더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나 잘난 척이 아니라 현실이야.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이 얘기하다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왜냐면 둘 다 인제 너무 잘난 척하고 '아 누가 내 얘기 들었나?' 약간 이럴 정도로 유치찬란의 끝판왕을 달리는 60이 다 됐는데 오늘도 역시나 서로 막 잘난 척에 배틀을 막 하면서 정말 막 원종이는 막 "예쁜 거 찍어줘." 막 이렇게 나이 60이 다 된 동기가 만나서 막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녕." 이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인제 세계 오가는데 워낙 사업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워낙 잘해 가지고요. 돈도 진짜 많이 벌어 가지고 공장도 진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고 뭐 해외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로 진짜 반도체인데 코로나 때도 사업을 너무 잘해 가지고 상을 다 받을 정도로 근데 정말 능력자인데 연극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세계 요가의 날 이승환 대표님이라고 되게 헌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좀 도와줘 봐. 그 도네이션 좀 해 봐." 그랬더니 착하니까 인제 할 수가 있는데 "야 원정의 이름 안 들어가면 내가 왜 하냐?" 약간 이래서 제가 "응 그래? 그럼 원정의 이름 들어가면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원정의 이름 들어가면 해 주지." 약간 또 한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친구야."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니까 그리고 인제 원종이도 부모님 연세가 인제 90 다 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인제 부모님 건강도 상의하고 병원도 쉐어하고 뭐 인제 뭐 그런 식으로 인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아 진짜 말이 잘 통하는데?'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이게 인제 오늘 두 개 다 앞에 있던 내용이 다 오늘 주제라 제가 진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올리는 게 너무 지치고 저는 그런 거 좀 잘 즐기면서 못하는 스타일인데 막 열심히 써서 올린 게 오늘 주제하고 진짜 많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미팅도 잘 안 하고 외식도 잘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숨쉴 찰나 없이 막 돌아가는 일정이라 그럴까요? 엄마를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를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제가 숨쉴 틈이 없이 촘촘하게 일정이 돌아간다고 생각되나 봐요. 우리 김지혜 선생님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선생님의 일정을 생각하면 제가 전화를 못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제가 바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바빠 보일까 싶은데 옆에 계신 분들은 제가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노력한다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게으른데요. 아슈람 선생님한테 맨날 게으르다고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정에서 이렇게 뭔가 뭐가 가치롭지? 뭐가 무가치하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그 소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건데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진짜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노력을 해서 써서 올린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돼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올려 드릴까 하는데요. 가치로운 일과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을 만났던 그 친구 그리고 요가의 한 획을 그어 주신 민노영 PD님하고 늘 제 편에 서서 늘 도움을 크게 주는 혜정이, 이혜정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과 제가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나 제 공부만 하는 것과 그 어떤 것들이 더 가치로운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수다 떨고 술 먹고 뭐 그냥 제3 자들 뭐 약간 뒷담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가치하겠죠. 그게 가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잡담 같은 일상생활을 나누는 거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원종이랑 이렇게 지냈어요 하는 건 뭐 저 개인 둘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누가 궁금해나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떤 그리고 상대방을 20 년, 30년 후에 만났을 때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게 20대 때 만났던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때 만났으니까 딱 37 년이 된 거예요. 근데 37 년이 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매일 만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난 것도 아니지만 띄엄띄엄 있었던 그 관계에서의 어떤 일어났던 일들, 대화들 이게 그 사람과 나와에 있어서의 깊은 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서로가 성장하면서 서로가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다가 함께 만나서 또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처님 말씀이 오늘 딱 생각이 났는데요. 검은 고를 튕겼을 때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용을 지켜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자주 만난다.
그러니까 뭐 1 년에 그래도 한 번밖에 못 보니까 꼭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노영 PD님은 10 몇 년간 15 년, 17 년, 20 년은 안 되고 15 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혜정이는 "혜정아." 이러고 그냥 막 전화하고 얘기하고 한 번 만나면 우리 그때 프로그램 끝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여의도 공원을 막 돌면서 5-6 시간을 얘기하고도 다음에 또 얘기할 정도의 긴 얘기를 하지만 또 자주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제 뭐 프로그램 얘기를 떠나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해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나 규칙성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났을 때 그냥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녹여내는구나. 그리고 그냥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서로 걸러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말한 부분은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관계는 진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 시간과 그 함께한 어떤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더 없는 가치로운 일이 아닐까. 이것이 진짜 함께 사는 어떤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늘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필요 없는 말들 속에서 더 관계가 뻐그러지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더 부담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정말 가치로운 일은 무엇이고 가치롭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니까 그 민노영 PD님도 그렇고 이혜정 작가님도 그렇고 원종이도 그렇고 어 제가 가치 소중하다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가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가치 없는 건 서로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내 인간관계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서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도 안 하고 인정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종이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쟤네 진짜 왜 저러나 옆에서 들으면 이렇게 막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서로 잘난 척 배틀을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 근데 그거는 가만히 듣고 보면 서로 마음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무시해도 괜찮아. 네가 나 무시해 봤자 뭐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그래도 너는 내 옆에 있을 거잖아." 약간 이런 믿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너는" 그래서 인제 선을 좀 넘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서로 이렇게 스톱 하는, 그게 또 인제 제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 인품이 좋아. 뭐 이렇게 뭐 말도 잘해. 막 쟤 막 그래. 이런 것도 무가치한 거죠.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잡으려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제 원종이가 제 앞에서 계속 인제 사업을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정말 젠틀한 거예요. "야 원종아 너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 봐. 나 평생 너가 그렇게 젠틀한지 몰랐다. 너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잘하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톤 딱 바뀌면서 전화 딱 끊으면서 "내가 왜? 내가 너한테 왜 이미지를 젠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뭐. 그래 네 맘대로 해." "야 내가 너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켠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얘가 날 믿는구나. 얘 믿지 마라.' 약간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 모든 무기를 계급장 떼고 나를 대하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원정이가 그러는 거야. "야 가끔은 있잖아. 내가 막 헷갈려 가지고 막 젠틀하게 이렇게 대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 그럴 때 막 짜증나. 그래서 내가 젠틀하게 대하라니까. 막 이렇게 둘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걸 만들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고, 그냥 만나자마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소통, 숨 쉬듯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서도 서로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우위에 있어.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거를 왜 은근히 하면서 진심으로 배틀하면 그러면 시기, 질투, 경쟁밖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무가치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가치 없는 일,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상대방의 사람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진심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우리는 다 만날 때 셋 다 민노영 PD님, 이혜정 작가님, 원종이 다 이렇게 마음을 서로 부질없이 서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틀이 없는 걸 서로 알고 그 마음의 틀을 서로 내세우지 않는구나. 이게 정말 부질없는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좋은 대화가 되고 이렇게 정말 대화가 힐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진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니까 나의 치부도 보여주게 되고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덮지 않고 서로 완전히 오픈하고 그냥 뭐 다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더 좋은 발전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질없는 것과 가치로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아미 베다 바라띠께서는 뭐라고 딱 한 줄로 정리하셨냐면 당신이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당신 주변에 가족보다 더 친한 인연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만난 그 세 분 다 가족보다 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저희 언니도 물론 또 그렇고 또 언니랑 같이 오시는 아슈람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깊게 서로의 왜 가족에게는 부담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까지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만큼 계시다는 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틀을 깨고 그걸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온전히 그냥 다 열고 마음을 친하게, 그래서 서로를 더 깊게 도울 수 있고 더 함께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잠깐 명상하겠습니다. 옴 샴. 옴 샴. 옴 샴.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가치가 없는 돈이나 명예나 상대방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삶의 전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매진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상대방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음. 등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깊게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이 내면 깊숙이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고요한 숨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손 바닥에 열을 내서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니까 조금 막 정신이 어질어질하긴 한데요. 진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좀 휴가도 있고 막 이럴 때 주변에 정말 소중한 인연분들과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내서 뭐 하루 이틀 아니어도 한 끼 식사나 따뜻한 시원한 팥빙수 뭐 이렇게 좀 마시고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 아닐까. 꼭 바캉스를 어디로 가지 않더라도 정말 가치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한 밤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일요 무료 특강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 변동이 있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에어컨을 제가 안 트는데 에어컨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날 수아미지 오셔서 특강 하시니까요. 그때 저도 오전에부터 좀 이렇게 오후까지 운동하고 땀내는 건 저랑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많이 신청하시면 막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론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가 지도자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면 전문적인 요가 지식을 또 준비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좀 수아미지께서 같이 그 질문도 받으면서 호흡하는 거, 명상하는 거 좀 도와주실 텐데요. 10월 6일을 좀 비워놔 주시면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9월 달에 포스터도 같이 올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